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세원입니다. 먼저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조 원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마이너스 살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 벌충하자고 합니다. 돈을 뿌려야 하니 가상의 부채를 찍어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공정입니까? 무엇보다 이 내용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말 민주적이었습니까? 정당 내부가 아니라 그 부담을 짊어질 성실한 사회인과 미래 세대에 물었습니까? 그리고 지지를 얻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책 위반자로서 무능력을 인정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부디 이 사회의 부당한 구조를 개혁하고 민생을 살피는데 자원을 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에 대한 폰지 사기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예측되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 혹은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현행의 유지는 특정 세대, 특히 젊은 층의 희생을 의미하기에 더욱이나 가속화되는 저출산 사회인 대한민국을 회생불능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노년층에 접어드는 장년층 이상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 신규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초로 조기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11만 명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연금에 대한 불신이 변곡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젊은 세대의 족쇄를 채우지 마십시오. 각자가 각자의 꿈과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정치인에 대한 호소 이전에 선배 세대에게 드리는 시대적인 부탁입니다. 모기업 회장이 말씀하신 삼류의 정치는 적어도 지금의 제가 해석하기에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닌 미래를 담보 잡아 눈앞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행태에 관한 것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왔습니다.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보듯 뻔한 미래의 문제를 키워왔고 방관하며 연금이라는 중차대한 사회 시스템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그 건전성을 악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무시하고 본인들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미래 세대의 부양 지옥에 던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연금 계약안은 버리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고갈 시점을 늦추는 안은 일반적으로 그 이후 세대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더 내고 그 내는 만큼 적당한 양의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국민들이 거부했다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적 오류를 무시하는 정치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저급한 정치일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하 연금특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특위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은 정말 기초적인 산수를 할 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은 연금 문제를 잠재적인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며 연금 개혁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도 망각한 오답입니다. 기금 소진 이후 최대 필요 보험료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당장 13%, 14%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왜 미래 세대의 그 말도 안 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게 하는지, 왜 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지, 왜 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13%, 14%가 선심 쓰는 양 국회에서 논의되는지
국민 한성으로서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정치는 이미 다가온 미래를 외면하지 말고 갈등의 불꽃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방성민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눈앞에 닥친 비상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 사방팔방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작 그 연금에 짓눌릴 예정인 우리 세대는 막상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국민연금이 우리 윗세대의 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입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는 다단계 사기입니다.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고 신규 가입자가 낸 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다단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은퇴를 할 때쯤이면 저희의 다음 세대는 저희보다 더욱 가혹한 보험료를 내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어떻게든 한 표를 더 얻어보려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해괴망측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연금 문제가 자신들의 총선용 마케팅 전략으로 전락하는 추하디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먼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표만 계산하려더니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우스운 정책들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도 부끄러워야 할 문제입니다. 괜히 벌집 쑤시지 말자며 보신주의에 빠져 하나같이 몸을 사리며 다가올 재앙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자 부끄러운 행동이자 정말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두드릴 계산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터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라는 교집합 안에서 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같이 만듭시다. 연금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25만 원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연금과 같이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 빨리 만나서 대화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안현입니다.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차원에서 비롯되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대응한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 정치권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점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사례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짧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부터 길게는 출산율로 인한 국가 소멸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의 30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 모델은 이미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전통적 근로생애에 따른 설계는 이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 편승하여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관심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현 정치권은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운전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사 논쟁, 사정정국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연금 자동 안정화,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하는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문제는 시급성에 비해서 그 주목을 잘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행된 25만 원 지원법에 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재정 적자 폭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는 떨어지고 재정 적자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정책을 펴는 진위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어 어차피 실현도 불가능하고 현 정부의 거부권 기조만 드러낼 수 있으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심산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담론이 체계적으로 시민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22대 국회가 국가 소멸을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그 애는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뒤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다음 선거에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 단기적 비전은 우리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현 정치권은 단지 구조가 부여한 행동 원리를 답습할 뿐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견고한 구조의 문제의 결말은 자명합니다. 그 이름은 점진적 쇠퇴일 수도 있고 사회의 분열일 수도 있으며 국가의 소멸 등 여러 이름으로 들릴지 모르나 그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만은 정말 자명합니다. 나의 작은 외침이 물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리란 점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권 안에서도 그런 우려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대학생 청년위원장 백승호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한 명의 청년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현황으로는 더 이상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국가의 100년 대계만을 생각하며 연금 개혁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 짧은 식견이지만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만큼 미래 세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 주체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36명의 공론화의 의제 수기단을 살펴보면 36명 중 청년 몫으로 배정된 자리는 8명에 그쳤다고 하며 8명 중에서도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년은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을 선발할 때에는 현재 인구 비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앞장서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 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에 대해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연금 제도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보다 더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연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잘못된 바람과 함께 현실에서의 국민들의 혼동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연금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주제인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잘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아닌 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모든 정보를 미래 세대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례로 세대 간 보험료율 비교나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소득 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인 수지 균형 보험료율처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보여주는 통계일지라도 제대로 된 수기 과정을 위해서는 다 공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특정 파벌과 사익을 위하는 팬덤 정치나 단순히 퍼주기 정책들을 이제는 멈추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 연금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의제들을 고민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덥고 힘들어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 속에는 바로 오늘의 주역인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언론 브리핑 장소에서 미래 세대가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건강하게 걱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연금의 문제를 지금 현실의 제도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더 치열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쏘아 올려졌고 이제 몫은 제도권의 몫입니다. 21대 국회가 완성하지 못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 특위를 통해서 신속히 다시 연금 열차를 달리게 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연금 열차는 다시 달려야 합니다. 신속히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미래 세대의 걱정을 받아들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미래를 위한 연금 설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